욕실 등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전격 감도 전류 동작 시간은 우리가 누전 차단기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고, 누전에 의한 감전 방지, 간접 접촉에 의한 감전 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누전 차단기죠. 그래서 전격 감도 전류가 몇 mA죠? 30mA에서 동작 시간은 0.03초 이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값이 표준값이에요. 표준값인데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욕실 등 물기가 많은 장소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누전 차단기의 성능은 이 조건이고, 또 조건이 뭐 있었어요? 50A, 전격 전부하 전류가 50A 이상일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30mA를 얼마로? 200mA 이하로, 0.03초를 0.1초 이하로, 이내로 이렇게 완화를 시켜줬잖아요. 여기는 어떤 곳이었어요? 공장과 같은 장소는 전류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성능을 갖고 있는 30mA 0.03초짜리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버리면 차단기가 계속 떨어져서 실제 기계나 설비들을 공장에서 돌릴 때 차단기가 자꾸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차단돼 버리기 때문에 작업이 원활하게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완화를 시켜준 거죠. 자, 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공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전류를 많이 쓰는 데가 아니라 욕실 등 물기가 많은 장소예요. 그러면 더 위험한 장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일반적인 누전 차단기의 성능을 갖고 있는 누전 차단기보다 더 예민하게 작동이 되고 민감하게 작동되는 누전 차단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때 욕실 등 물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하는 누전 차단기는 동작이 더 빨리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의 동작을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전격 감도 전류라고 하는 이 30mA죠. 그래서 이 30mA가 욕실 등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전격 감도 전류가 더, 누전 차단기가 빨리 작동되기 위해서는 감도 전류가 더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0이 일반적인 거고요. 여기는 욕실이기 때문에 30이라고 쓴 게 답이 안 된다. 그래서 15mA짜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작 시간은 0.03초 이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조심스러운 문제죠. 여러분들이 인체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 이거 보고 무조건 30에 0.03초를 선택을 해보면 답을 2번이라고 선택을 많이 하셨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장소가 어떤 장소다? 물기가 많은 장소라고 했잖아요. 이런 장소가 나오니까 감도 전류가 절반으로 떨어져서 15mA 이하의 누전이 생겨도 차단기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설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해설에 다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41번입니다. 저압 전기기기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자, 여기는 누전이란 말을 했어요. 누전이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누전 차단기하고 접지죠. 접지 좋습니다. 안전전압에 사용해서 우리나라 안전전압 30V라고 있잖아요. 30V 이하의 전압에 대해서는 인체가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감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비접지식 전로에 채용해서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비접지식 전로라고 말한 것은 접지를 하지 않는 방식이죠. 접지를 하지 않는 방식은 접지도 좋은 거지만, 접지를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비접지 방식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비접지 방식의 전로다. 이 말은 접지를 할 필요가 없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접지 필요성이 없다.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접지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이 설비는 이미 접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도록 내부에다가 혼촉 방지 조치를 했다. 혼촉 방지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굳이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전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전기 누설이 생길 염려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접지를 하는 이유는 누설된 전류를 안전하게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설 전류를 대지로 보내기 위해서 접지를 하는데 누설될 염려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전에 대한 감전 대책으로 맞습니다. 배선용 차단기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배선용이 목적이 아니라 누전 차단기가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답이 될 것이다. 4번이 답으로 돼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비접지식 전로라는 말, 우리 내용에서도 기본 이론에서도 설명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42번입니다. 혼촉 방지판이 부착되고 방금 이야기했던 혼촉 방지 조치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혼촉 방지판이 부착된 변압기를 설치하고 혼촉 방지판을 접지했다. 이러한 변압기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는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혼촉 방지판 나오니까 앞에서 비접지를 제가 설명할 때 혼촉 방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말이 보이네요. 2차 측의 비접지 방식을 채택하면 감전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촉 방지 조치를 했다는 것은 결국 뭐하고 연결되는 말이다? 비접지 방식이라는 거하고 연결되는 말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답이 될 수밖에 없다. 비접지 방식은 혼촉 방지 조치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답이 2번이고요. 43번. 그림과 같은 전기 설비에서 누전 사고가 발생하여 인체 전기 설비에 외암에 접촉하였을 때 인체 통과 전류는 몇 mA냐 그랬어요. 지금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계산 문제의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약간만 보신 분들도 이 그림이 얼마나 자주 등장을 하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인체 통과 전류 대표적인 그림이고요. 하다못해 뭐 숫자는 바뀔 수는 있지만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인체 통과 전류는 얼마냐? 자, 이 사람한테 흘러 들어온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때 인체 흐른 전류는 기본적으로는 뭔 식이에요? I는 R분의 V입니다. 오음의 법칙을 쓰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전압은 주어졌어요. 220V입니다. 2차 측 전압 220V가 걸렸죠. 변압기를 거쳐서 220V가 됐고요. 여기에 있는 이 R값이에요. 이 R값이 인체 저항, 3종 접지 저항, 2종 접지 저항 이렇게 저항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저항을 합성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합성 과정을 유도를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합성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는 R값을 자, 인체 저항을 RM이라고 썼습니다. 맨 이렇게 기억하세요. 사람이니까 RM 곱하기 자, RM에다가 가로 열고 1 플러스 R3분의 3종 접지분의 R2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한 값을 답으로 선택을 하는데 220V 나누기 인간의 인체 저항이 얼마라고 했냐면 3000이라고 했어요. 3000옴 곱하기 1 플러스 R3분의 R3가 얼마냐면 자, 외암 접지입니다. 전동기 외암 접지가 3종 접지예요. 85옴이고 자, 2차 측 저암 접지 2종 접지가 25옴입니다. 그래서 20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값이 얼마 이렇게 나올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값을 계산해봐라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값이 당연히 암페어로 나오니까요.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되겠죠. 문제에서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미리암페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나온 값에 1000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58.36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자, 이 식이요. 여러분들이 자, 이 식을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게 일단은 I 값을 구하는 거니까 외암에 전동기 외암에 누전이 됐을 때 사람한테 흘러 들어온 전류입니다. 전류예요. 그 전류를 I라고 써서 나타낸 겁니다. 자, R 여기에 RM 인체 저항 곱하기 1 플러스 R3분의 R2분의 V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식을 기억을 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다음 문제 봐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자, 똑같아요. 똑같은 수치 20, 80에 3000이에요. 자, 그런데 물어본 것만 달라졌죠. 물어본 것만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자, 누전 차단기의 동작 전류를 구하라 했어요. 누전 차단기의 동작 전류 및 시간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 동작 전류, 누전 차단기의 동작 전류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이 식에 의해서 인체 흐른 전류 값은
계산이 됐잖아요. 지금 숫자도 안 바꿔졌기 때문에요. 220도 똑같고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이 앞에서 얼마 정도 나왔냐면 58mA 정도 됐어요. 이걸 계산하니까 0.058 이렇게 나왔고요. 1000을 곱하니까 58mA가 대략 이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인체에 들어온 전류는 58mA잖아요. 이때 누전 차단기의 동작 전류를 결정하는 방법은 요 뒤에 있는 시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동작 시간. 이 동작 시간이 지금 다 얼마예요? 0.1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0.1을 해요. 인체에 흐른 전류에다가 동작 시간을 곱해서 나온 값 5.8이지 않습니까? 0.1 곱하니까 5.8mA예요. 그래서 이 5.8mA가 앞에 써진 전격 감도 전류, 요 감도 전류보다 값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5.8이 120보다 작고 90보다 작고 60보다 작고 30보다 작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큰 사치로 하기 때문에 답이 30의 0.1초가 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5.8과 가장 5.8이 감도 전류보다 이 값이 작아야 돼요. 작으니까 30보다도 작죠. 60보다도 작죠. 근데 이 5.8이라는 값에 무슨 값? 가까운 값을 선택을 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30mA가 되죠. 그래서 0.1초를 곱했을 때 0.1초를 곱했을 때 나온 값과 가장 가까운 값이 30입니다. 이 값보다 크면서 가까운 값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30mA 0.1초 값 지금 문제 보기가 없다고 그러면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도 없다.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 자, 문제에서 0.03초가 없잖아요, 지금. 0.03초가 있으면 당연히 0.03초가 답이 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더 짧은 것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쳐서 답이 1번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FM대로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누전 차단기 동작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인체 감전 방정 누전 차단기는 있으니까 30mA 0.03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을 찾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문제 의도가. 실제 의도는 이렇게 인체 흐른 전류를 구한 다음에 이걸 물어본 것도 문제로 내고 있고요. 이걸 물어본 것도 앞에서 문제를 냈죠. 이걸 구해가지고 누전 차단기 성능을 결정하는 것도 시간을 이용해서 곱해서 그 값보다 큰 값 중 가까운 값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말이 결국은 앞에 문제에서 보면 결국은 인체에 흐른 전류가 얼마인지를 인체 흐른 전류가 58.36이잖아요. 58mA 이 식에 의해서 이 식을 기억을 하면 인체 흐른 전류를 알 수 있다. 근데 인체 흐른 전류를 알면 뭣도 구할 수 있다고요. 누전 차단기의 동작 전류도 알 수 있다. 선정할 수 있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정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요. 그 앞에서 구한 I 값을 가지고 시간 곱해서 가까운 큰 값 중에서 제일 가까운 값을 선택을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체에 흐른 전류를 먼저 구하고요. 동작 시간을 위해서 구한 전류를 곱해서 동작 전류보다 작은 것 중 최근접치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5번 변압기의 중성점을 제2종 접지한 수전전압 22.9kV, 사용전압 220V인 공장에서 외암을 3종 접지 공사를 한 전동기가 운전 중에 누전되었어요. 작업자가 접촉될 수 있는 최소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자, 작업자가 접촉될 수 있는, 자, 앞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변압기를 통해서 자, 2차 전압을 몇 볼트라고 해버렸냐면 처음 2종 접지한 수전 전압 22kV 받는 것은 22.9로 받았어요. 9kV로 받았는데 사용 전압은 220V래요. 220V. 여기에 이제 전동기를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전동기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 누전이 됐다. 그래서 사람이 접촉돼 있다. 이때 외암에다 뭔 접지한다. 3종 접지 공사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종 접지 공사 저항은 얼마라고? 35ohm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2종 접지를 한다는 이야기죠. 2종 접지를 또 해야 되는데 이 2종 접지는 일선 지락 전류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럼 2종 접지 공사의 접지 저항 구하는 식이 뭡니까? 150 나누기 일선 지락 전류죠. 150 나누기 일선 지락 전류예요. 그래서 150 나누기 일선 지락 전류가 10A잖아요. 10A 15 나누니까 15ohm이 돼요.
그 다음에 인체 저항은 10,000ohm이라고 했어요. 인체 저항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43번, 44번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숫자가 바뀌었어요. 3,000ohm이 아니라 10,000ohm으로 바뀌었고요. 35ohm으로 바뀌었고 여기는 15ohm도 주어진 게 아니라 이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구하는 식을 알고 150 나누기 1선 지락전류 이 값을 알고 있는가 물어보기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접촉될 수 있는 뭐예요? 인체에 접촉되는 전압을 물어봤어요. 사람한테 가해주는 전압 V는 IR이죠. IR입니다. 그래서 인체 저항이 얼마입니까? 10,000ohm이죠. 그래서 I 값을 구한 다음에 얼마 곱하면 돼요? 10,000ohm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체에 들어온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앞에서 했던 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앞에서 43, 44를 풀 때 I 값은 자, 여기서도 R분의 V 이걸 썼죠. 근데 이 R은 접지 저항들을 포함한 합성저항을 썼어요. RM 곱하기 1 플러스 R3분의 R2 이것분의 전압이 지금 여기도 몇 볼트입니까? 220이잖아요. 220이에요. 그래서 RM이 10,000ohm이라고 했으니까 10,000ohm 곱하기 1 플러스 R3가 30ohm이라고 됐죠. 30ohm, R2가 15ohm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15ohm. 그래서 이것분의 220 이렇게 계산하면 I 값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죠. 이 I 값에다 다시 뭐 곱하라고요? 만을 곱하면 인체에 가해지는 접촉 전압이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는 결국은 I 값을 구해서 이 식에 의해서 똑같이 I 값을 구한 다음에 뭐만 곱하라고요? 인체 저항 R 값을 곱하면 뭐가 된다? 전압이 된다. 결국은 이 I 값 구하는 것에서 다 시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모든 문제가 43, 44, 45가. 그래서 이 I 값 구하는 식을 기본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누전 차단기의 성능을 결정하고 인체 접촉 전압을 구할 때는 이 I 값에다 저항을 곱하면 되고 그래서 만만 다시 곱하면 전압이 계산이 됩니다. 지금 비슷한 걸 3개 풀었어요. 3번 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이 오셔야 됩니다. 자, 계속 반복되고 어렵다고 식이 어려우니까 이걸 안 봐버리면 그 안 보기에는 너무 빈도가 높아요. 너무 빈도가 자주 나오는 거라 여러분들이 챙겨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146.7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46번입니다. 대지를 접지로 이용하는 이유 중 가장 옳은 것은 왜 땅에다가 접지를 하냐? 접지라는 것 자체가 땅에다 하는 건데 왜 대지에 접지를 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땅은 전류를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무한히 넓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전류를 잘 받아줘요. 잘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다 접지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토양의 주성분이 규소이므로 저항이 0에 가깝다. 대지의 저항이 0에 가깝다는 것은 맞는 건데 이 규소의 주성분이 규소기 때문에 0에 가깝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지는 토양의 주성분이 산화 알루미늄으로 저항이 0에 가깝다. 계속 이제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철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를 잘 흘릴 수 있다. 철분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대지는 넓어서 무수한 전류 통로가 있기 때문에 저항이 0에 가깝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대지는 무수한 통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0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그냥 답이지 토양에 있는 어떤 특별한 성분 때문에 잘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접지를 하는 이유는요. 땅에다가 물론 뭔 특별한 전도성이 좋은 뭐 성분이 있어서 전기가 잘 흐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결국은 접지를 땅 속에다 하잖아요. 몇 센치 이상으로. 우리가 접지를 할 때 지표면으로부터 몇 센치 이상이죠? 75cm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75cm 이상으로 깊게 매설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지표면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뭐의 존재감이 높아요? 수분이 존재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흘러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깊이 묻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흙의 종류에 따라서 전류가 잘 통하는 흙이 있고 안 통하는 흙이 있을 거다. 가장 간단한 그냥 쉽게 예를 들어도 점토하고 모래하고 뭐가 전류를 더 잘 받겠어요? 점토가 잘 받죠. 수분을 함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또 다른 이유는 지표면에 가깝게 하면 큰 전류가
접지선을 따라 대지로 흘러갈 때 지표면에 가까우면 이 전류에 의한 전압의 영향이 지표면에도 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깊게 매설하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번이 일반적으로 써야 돼요. 예. 무한히 높고 전류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접지 저항을 줄이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접지를 했으니까 접지 저항이 낮아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야 땅으로 전류가 잘 가죠. 땅으로 접지는 땅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이고 전류가 땅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접지 저항이 낮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접지 저항이 낮아야 되니까 병렬 접지를 실시한다. 병렬로 하면은 전류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병렬 접지 좋습니다. 깊이 증가 좋습니다. 접지의 크기를 최대한 작게입니까? 크게입니까? 크게죠. 크게 해야지 면적이 넓어서 빠져나가는 전류의 양도 많아질 거다. 접지극 주변에 토양을 개량하여, 토양이 전류를 잘 못 받아주는 토양이면 개량을 하자. 그래서 대지 저항률을 떨어뜨린다. 좋은 말이죠. 자, 접지극을 크게 하는 이유는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작게 한다가 잘못됐고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접지극을 도금하는 거 있잖아요. 접지극을 접지극을 도금하는 것은 부식 방지입니다. 목적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접지 저항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문제 풀다 보면 도금한다. 접지극을 도금한다. 접지 저항을 낮추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오는데 도금한다 이렇게 나오면 대책이 아닙니다. 예, 접지 저항을 낮추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뭐 방지예요? 부식 방지입니다. 그래서 접지 저항을 낮추는 방법은 병렬, 깊이 증가, 그다음에 토양 개량, 대지 저항을 낮추는 거, 이런 것들이 접지의 대책으로서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8번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KEC에서 정한 접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48번 문제는 이제 접지 공사에 대한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접지의 분류를 물어보는 문제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접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접지의 분류는 개통, 보호 접지, 필의 시스템 접지, 이렇게 세 가지의 접지의 형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정전기 접지는 우리가 정전기 방지를 목적으로, 정전기 대전 방지를 목적으로 접지를 하기는 하죠. 근데 그 접지는 무슨 접지에 포함이 돼버려요? 여기에 있는 보호 접지에 포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전기 접지라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기설비 규정위가 접지의 분류는 세 가지로만 하고 있다. 개통, 보호, 필의 시스템 접지, 이렇게만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방법으로는 단독, 공통, 통합 접지, 구성 요소,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기타 설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 이 표가 중요합니다. 이제 내용에서도 다뤘습니다만 문제풀이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본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접지공사 대신 이 표가 문제로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49번 내용입니다. 여기도 KEC 기준으로 접지 방법의 종류를 물어봤습니다. 방금 봤던 내용이잖아요. 접지 방법에는 기기 접지,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 자, 무슨 접지 없죠? 기기 접지가 없습니다. 이런 기기마다 접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단독으로 할래? 공통으로 할래? 이렇게 나눠지겠죠. 통합으로 할래? 그래서 기기 접지라는 말은 KEC 기준에는 접지 방법의 종류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설명도 똑같죠. 여기에 있는 단독, 공통, 통합 접지, 이 세 가지의 접지의 방법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0번입니다. KEC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 기구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접지 기구의 구성 요소라고 부르는 것은 접지 극은 있어야 되겠죠. 접지 도체가 있어야 되겠죠. 보호 도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접지 기구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접지 극이 매설이 되어 있겠죠. 그럼 접지 극까지 연결된 선이 접지 도선이에요. 이게 접지 도선이 되고요. 이게 접지 극이죠. 기계 기구로부터,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로부터 여기에 있는 접지 도선이 연결되어 있는 곳까지 연결된 선, 이게 우리가 보호 도체라고 합니다. 보호 도체.
그러니까 접지를 해야 할 대상물로부터 접지 도체까지 접지 도체를 따는 곳까지 연결된 선, 이걸 보호도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기계를 보면 각종의 기계마다 금속 부분에다 접지를 해놓잖아요. 그 접지를 해놓은 녹색 선이 이제 접지 도체로 연결되기 위해서 각 기기마다 이렇게 접지선이 다 오잖아요. 이렇게 오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보호 도체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접지국으로 연결된 선은 뭐고? 접지 도선이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설도 방금 봤던 그 표에 의해서 똑같은 표에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48번, 49번, 50번 문제까지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제로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내용들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2강 전기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좌 3강에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